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 아버님 그 일대기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1955년에 이제 여름에 건국중학교 교장으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 건국중학교는 부산시 중구 영주동에, 영주 2동이죠. 영주 2동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 바로 위에는 덕운중학교가 있었고, 덕운 중고등학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건국 중고등학교가 이제 있습니다. 그 건국중학교 교장 겸 건국 상업고등학교인데요. 그 상업고등학교의 교감을 아마 겸임을 처음에는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버님이 그만두시고 난 뒤에 건국중학교가 지금은 그 하단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님이 근무하셨던 그 건국중학교 자리는 거북맨션이라고 뭐 제법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북맨션인데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 재미난 것이 아버님이 그때의 학교는 영주동으로 그렇게 중구로 있는 학교에 오셨는데 집을 그 영주동이나 그 인근에 구하지 않고 초량 3동과 수정 1동의 딱 경계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구봉천이죠. 구봉천. 초량천에서 더 수정동 쪽으로 구봉천인데 그게 이제 초량 3동과 수정 1동의 경계인데 아무튼 그 경계 쪽에 왔습니다. 그 이사를 왔는데요. 그게 이제 동구 수정 1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를 왔는데요. 그 이제 2층 일본 양옥집으로 기억을 하고 아마 그 당시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요코하마에 살고 계시는 외할아버지가 경제력이 있는 분이 되어서 아마 그 지원을 좀 받았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털게 되는데요. 이게 왜 재미나냐 하면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것이 1996년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15대 국회의원인데요. 14대까지는 중구에 국회의원이 있었고요. 동구에도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 동구가 인구가 그런 대로 단독 국회의원이 되었는데요. 15대 들어와가지고 인구가 이제 4년 동안 줄었으니까 중구, 동구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14대까지는 두 사람을 뽑던 중구, 동구가 이제 제가 출마했을 때부터는 중구, 동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되어가지고 국회의원을 한 사람만 이제 뽑게 된 거죠. 그래 제가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 중구에 있는 중학교장으로 오셨으니까 그 중구 어딘가에 집을 구했으면은 저는 아마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중구, 동구가 합쳤을 때 동구 출신의 국회의원이 당선될 확률이 훨씬 높죠. 왜 그러냐 하면 동구가 중구의 인구의 2배보다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 출신은 동구 출신하고 경쟁이 되어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버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침 이제 거기에 그런 이제 아주 좀 저지대라서 이제 홍수가 치면 막 제 지금 기억에도 1층에 안방에 장롱이 한 아래쪽 장롱은 전부 다 물에 잠길 정도로 그 홍수가 나면 집이 막 침수가 되고 그래 했는데요. 그러나 그 이제 2층 일본식 2층 양옥집이었거든요. 그리로 이제 이사를 온 것이 이제 제가 이제 굳이 이제 이해를 한다면 바로 거기가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이고요. 불과 거리가 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 그리고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가 불과 한 7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맹모 삼천을 기억하듯이 제 부모님이 저희들 교육을 위해서 그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는 위치에 이사 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은 해봅니다만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중앙초등학교를 나오고 그때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입학 시험을 쳤습니다만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그 당시로서는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와 함께 부산에서는 최고 가는 명문, 전국적인 명문 학교죠. 거기에 제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구 출신이 되기 때문에 중동구가 15대 국회에 하나 합쳐졌을 때 제가 공천을 받게 되고 제가 당선을 무난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그 뒤에 내리 5번을 해서 마지막에는 국회의장도 하는 그런 영광을 제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보면 아버님의 일대기를 제가 쓰면서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모든 것이 필연적인 것이고 그것은 신의 지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의 그 자서전에도 제가 제목을 신의 지문이다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버님께서는 건국중학교 교장 생활을 하시는데요. 기억이 몇 가지 나는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아버님은 도시락을 들고 다녔었어요. 마침 그 당시에 우리 집 근처에 건국중학교 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형님이 되겠죠. 형님 뻘이 되는 거죠. 그분이 아버님 도시락을 들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등교하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버님은 굉장히 강직하셨고 굉장히 청렴하신 분이고 정말 아주 뭐 단호하신 분이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대쪽 같은 그런 분이시고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검사 시보를 할 때에 아버지가 화를 내면은 머리가 쭈뼛었다 할 정도의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고 그 아버님의 DNA를 염색체를 제가 좀 타고나서 그런지 저도 좀 그런 아버지보다는 훨씬 좀 부드럽다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저도 뭐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또 하나는 아버님이 우리 이웃에 이제 중국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중국집에 가면 아버님이 이제 봉급받는 날 그 저음이 되면 꼭 탕수육을 사주셨어요. 그 탕수육하고 이제 짜장면을 먹었죠. 그리고 이제 봉급날이 아닐 때 한 번씩 가면 그 군만두하고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탕수육과 그 짜장면을 먹는데요. 그것이 맛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당시 아버님의 추억을 먹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그 음식을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아마 100불이 채 안 되어서 그 당시 북한이나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보다도 더 훨씬 못한 그런 가난한 나라였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 후배들도 많이 그런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원조로 그 우유를 보내오면 그 우유가 배를 타고 한두 달 오다가 완전히 이게 돌같이 굳어져 가지고 학교에서 그걸 망치로 이렇게 그 우유를 깨 가지고 저희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을 빨아먹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뭐 반찬이라고 해봐야 별 게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따뜻한 밥하고 콩나물국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때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부엌에 이게 단지에 콩나물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그래서 그 콩나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키가 좀 큰 게 우리 형제가 키가 큰 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콩나물을 이렇게 잘 먹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 콩나물 국물이 시원하니까 그걸 쭉 다 마시고 그 콩나물에 밥을 넣어서 그리고 이제 간장을 또 넣어갖고 이제 비비고요. 그래서 먹던 기억이 나고 이제 어떨 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어머니가 달걀을 사 오셔가지고 달걀하고 그 뜨거운 밥에 이렇게 비벼서 간장하고 먹던 기억이 나고요. 저희들 어릴 때는 그렇게 자랐습니다만 그나마 제 아버님은 중학교 교장이었으니까 저는 그런 대로 그렇게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죠. 그 당시에는 정말 끼니를 굶는 우리 친구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1959년에 아버님이 그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중학교는 이제 학교 교장직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그만두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것이 아버님이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아마 인사 이동으로 그 당시 수도 여자 중학교라고 그래요. 지금 거의 부산진 여중입니다. 그 수도 여자 중학교의 교장으로 가기로
아버지가 내정이 됐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확약이 된 것으로 아버지가 알았는데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가게 되고 발령이 났고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상당히 고액의 돈을 교육감에게 준 것으로 그렇게 아버지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그 불같은 성격에 이 더러운 이 교육계도 이제 썩었구나. 내가 이 더러운 교육계를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아무 대책 없이 사표를 내게 됩니다. 이제 아버님이 그런 성격을 좀 갖고 계시죠. 그래 이제 그만두시고 그리고 이제 약 한 1년 이상 아버님이 이제 검정 교과서를 이제 그 팔로 다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겨우 생활을 유지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결국은 보니까 아버님이 할아버지 밑에서 그 어릴 때 배웠던 한자 그리고 한약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에서 할아버지 아플 때 주경 야독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그 여러 가지 이제 한약에 대한 공부를 독학을 하셔가지고 한약 종상 시험을 치게 되고 그 한약 종상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 1년 정도 후인데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한 1년 정도 그 소위 보따리 장사라고 해서 아이들 유아복이죠. 마침 이제 저희 집 그 옆집이 그 유아복을 만드는 가내 공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댁 보고 세댁이 고생하는데 이 유아복을 좀 팔아보지 않겠느냐고 아마 그 사장께서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그 고향이 김해 쪽이니까 김해하고 그 진해 웅동 그쪽으로 해서 쭉 그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를 한 1년 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이쪽에 김해하고 이제 진해 쪽에서 오는 시외버스가 우리 초랑역 앞에 이제 버스가 되어 있는데요. 뒷문으로는 이제 짐이 많은 사람은 뒷문으로 내리고 앞문으로 이제 사람들이 보통 내리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젊은 분들은 전혀 뭐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지게꾼이라고 있어가지고요. 지게를 맨 사람들 또 리아코도 한두 개 그렇게 해서 시외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시외버스가 오면 그 짐을 지게에 이제 해서 옮겨주고 돈도 받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형님하고 같이 이제 방과 후에 좀 어둑어둑 할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이제 어머니가 도착할 시간 좀 돼가지고 거기서 형님하고 둘이서 손잡고 기다리다가 이제 도착을 해서 어머니가 내리면 그 어머니 보따리 이제 팔다가 남은 거 형님이 들고 이렇게 이제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제가 눈물이 좀 글썽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 김에서 오면 이제 배철이라는 배를 그때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형제 주려고 그 2개를 이렇게 가져오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씹어 먹으면서 집에까지 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그 초랑역에서 저희 집까지 뭐 거리는 지금 어른 걸음으로 하면 아마 뭐 한 10분이면 충분히 오는 그런 거리였죠. 아무튼 그런 이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아버님께서 한약 종상이 돼 가지고 저희들 집을 나중에 이제 중앙초등학교 정문 그 후문이입니다. 지금은 이제 경남 여중으로 바뀌고 여중에 정문이 되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후문 앞에 그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수정 1동 374번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사를 하고 거기에 한약 종상을 해서 그게 이제 동서 한약방을 개원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생활이 좀 풀리게 됐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할 그때죠. 그리고 이제 5.16 쿠데타가 생기고 제가 부산중학교에 이제 61년도인가요? 제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참 기뻐하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